오늘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이소연 5선수가 밀라노 빙판 위에서 8년 만에 여자 계주 금메달을 되찾았습니다. 온 국민이 환호했죠. 그런데 바로 그 감동의 무대 뒤에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밀라노 올림픽의 처음 예산은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6조 6천억 원을 훌쩍 넘겼거든요. 4배 가까운 폭증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 똑같은 지옥이 대한민국 땅에서 재현될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밀라노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에 감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최민정은 이번 금메달로 통산 올림픽 메달 6개를 기록하며 진종호, 김순영, 이승훈과 한국 선수 최다 메달 타이를 이뤘고 김길리의 마지막 역전 질주는 전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감동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탈리아 납세자들의 통장에서는 매일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13억 달러였던 예산이 5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 구멍의 63%를 이탈리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메달에 환호하는 이 경기장 자체가 이탈리아의 재정 출혈 현장인 셈이죠. 이 출혈의 원인은 올림픽이라는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선수촌 운영, 도로 인프라, 보안 인력 배치까지 비용은 100% 개최국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알짜 수익인 수조 원대의 글로벌 중개 권료와 스폰서십 돈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금고로 들어갑니다. 수익의 70% 이상을 IOC가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집주인이 수억 원 빚내서 집을 리모델링했더니 월세는 중개인이 챙기는 꼴인데 더 소름 돋는 건 개최도시 계약서에 예산이 폭증해도 IOC는 한 푼도 보태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수익은 IOC가 먼저 가져가고 적자는 개최국이 전부 떠안는 시작부터 지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똑똑한 나라들은 이미 발을 뺐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2026년 코먼웰스 게임 개최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는데 2023년에 아예 개최를 취소해버렸거든요. 위약금만 3억 8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3,200억 원입니다. 치킨 1,600만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안 하는 비용으로 날린 건데 미친 짓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대회를 강행했을 때 예상 적자가 6조 원대였거든요. 3,200억 원을 벌여서 6조 원짜리 폭탄을 피한 겁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가장 냉철한 계산이었죠.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유치를 깔끔하게 거절했는데 우리 세금을 왜 그런데 쓰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인들의 허영심을 눌러버린 결과입니다. 관광객이 몰려와서 본전은 뽑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역사가 답을 이미 줬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에펠탑 아래서 낭만적인 경기를 치르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프랑스 감사원 최종 보고서를 보면 세금 10조 원 가까이 투입하고 GDP 기여도는 고작 0.07%였거든요. 사실상 제로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치안이 불안해지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오히려 파리를 피했고 성공했다는 파리도 남는 게 없었던 거죠. 도쿄는 더 처참했습니다. 17조 6천억 원을 쏟아붓고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치르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는데 일본 국민 1인당 14만 원씩 뜯긴 셈이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예외 없이 말입니다. 몬트리올의 악몽은 더 무섭습니다. 1976년 올림픽 빚을 갚는데 무려 30년이 걸렸는데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태어난 아기가 30살 직장인이 될 때까지 그 도시의 세금이 2주짜리 파티 뒷정리에 쓰인 겁니다. 시민들은 올림픽 주경기장을 거대한 빚쟁이라 불렀고 정부가 담배 특별세를 만들어서 빚을 갚았거든요. 브라질 리우는 남미 최초의 올림픽이라며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 그 경기장들은 쥐떼가 돌아다니고 수영장 물은 썩어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흉물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데만 매년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짓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까지 돈을 내야 하는 게 올림픽의 진짜 민낯입니다. 우리 평창도 마찬가지죠. 며칠간의 스키 경기를 위해 수백 년 된 가리왕산 원시림을 베어냈고 그 상처는 7년이 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1년에 며칠도 안 쓰는 텅 빈 경기장 유지비로 강원도청이 매년 수십억 원의 전기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강원도민의 세금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숨을 붙여놓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밀라노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있는 그 올림픽의 진짜 뒷모습이에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2036년 올림픽을 대한민국이 유치하겠다고 나섰거든요. 당연히 서울이 하는 줄 아셨을 텐데 틀렸습니다. 작년 2025년
2월 대한체육회 투표에서 전북이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을 압도하고 단독 유치후보 도시로 확정됐거든요. 잼버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 171억 원을 쏟아붓고도 배수시설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진흙탕에 처박고 화장실 위생조차 해결 못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텐트 몇 개 치고 화장실 관리하는 행사도 제대로 못한 곳에서 그 수천 배의 규모인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건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죠. 국민의 세금을 판돈으로 거는 도박이요. 나는 전북에 안 사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북이 수조 원대 경기장을 짓다가 핏더미에 앉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못하는 빚은 결국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야 하거든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어디에 살든 여러분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텅 빈 올림픽 경기장 유지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내 통장에 빨대가 꽂히는 일이에요. 왜 잼버리 사태를 겪고도 또 올림픽에 목을 매냐고요?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뻔하죠. 올림픽을 명분으로 새만금 신공항 짓고 도로 깔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따내려는 겁니다. 인프라 예산만 수십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그 시설들이 지역 경제에 뭘 해줄지는 아무도 책임 안 지거든요. 삽을 뜨고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배만 불리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 거죠. 지금 2036년 올림픽 유치 전에 뛰어든 나라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카타르. 하나같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이미지 세탁이 필요한 신흥국이거나 돈이 남아도는 오일머니 국가들이거든요. 선진국들은 올림픽이 가성비 최악의 사업이라는 걸 진작에 깨달았는데 대한민국은 왜 이 개발도상국들의 리그에 끼어드는 겁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분명 성공이었지만 그때는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려야 하던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바로 오늘 밀라노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그 감동을 만들어낸 건 콘크리트 경기장이 아니라 선수들의 실력과 투혼이었잖아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하나가 올림픽 수십 개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내고 BTS 노래 한 소절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에 굳이 수십조 원을 콘크리트 경기장에 묻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구가 줄어드니까 IOC도 다급해진 겁니다. 분산 개체라는 당근을 흔들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상술이거든요. 경기장을 나눠 짓는다고 유지비가 사라집니까?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고 운영 효율은 떨어집니다. 적자를 나눠서 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IOC의 위선도 짚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올림픽을 외치면서 선수촌에 에어컨도 안 놓고 골판지 침대를 주는데 이게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가 절감을 친환경으로 포장한 거거든요. 정작 IOC 위원들은 5성급 호텔에서 호화롭게 지내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건 바로 그 대회에서도 이 구조는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고생하고 개최국은 척자로 욕먹고 IOC만 고결한 이미지를 챙겨가는 지독한 위선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올림픽 생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제 여자 계주 금메달도 대부분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하이라이트로 봤을 겁니다. 미국 MBC의 올림픽 시청률은 전성기에 반토막이 났고 주시청 연령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광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IOC는 개최국의 호주머니를 더 깊이 뒤져서 자기네 수익을 보전하려 드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10조 원을 전북 올림픽에 쓸 것인가 아니면 사라져가는 지방의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반도체와 방산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 K컬처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우리의 첨단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2주짜리 일회성 파티를 위해 30년치 세금을 저당 잡히는 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파는 행위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은 경기장 숫자가 아니라 그 예산을 국민의 삶의 질과 미래 산업에 얼마나 투입하느냐로 결정됩니다. 2036년 전북 올림픽은 제2의 잼버리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잼버리 때의 무책임한 행정, 불투명한 예산 집행,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 구조가 고스란히 반복될 거거든요. 오늘 밀라노에서 최민정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보여준 감동, 김길리의 마지막 역전 질주가 가슴 벅찬 이유는 수십조 원짜리 경기장 때문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 때문이죠. 진짜 국위 선양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화려한 개막식 폭죽이 터질 때 그 불꽃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갑에서 나간 세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경기장을 유지하느라 매년 수천억이 증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올림픽이라는 감성적인 포장에 속아서 경제적 판단력을 포기하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구가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호구 잡히는 판에 앉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